67세까지 은행 지점장입니다. 1금융권의 한 군데 은행에 다니시다가 퇴직을 곧 앞두고 계신 분입니다. 5억 정도 내가 퇴직금 포함해서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이고, 원룸 다가구에서 욕심 없이 한 500 정도만 벌면 좋겠다라고 최근에 상담 오신 곧 퇴직을 앞두신 은행 지점장님이 계시는데, 저는 절대로 이분께는 원룸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입장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사항을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원룸이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쪽에 임대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큰 기술을 요한다거나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다거나, 건물 임대업, 저는 그런 엄청나게 고단수의 이런 업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서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운영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만 10년이죠. 청소업을 하시는 분들 일과 비슷하다. 육체노동인 거죠. 건물 내부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또 재활용품 있는 데 가서 제대로 안 돼 있죠, 보통. 그렇게 따지면 또 아파트 우리가 가시면 이제 수의하시는 아저씨 분들 있죠. 업체 이런 관리소 직원분들 일과도 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매일매일 그냥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기본이고, 공실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또 나눠지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업체 맡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소소하게 고장 나거나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정기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런 부분을 만질 줄만 안다면 인건비 정도는 안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청소, 청결,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한 20-30% 이 업무 포션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다 인간, 사람 관계인 거죠. 임차인 관계, 부동산 소실장님들 관계에 의한 저는 7-80%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한두 명이 아니기에 이런 분들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임차인들은 나는 자주 연락도 안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지만, 임대인들 나 혼자 기준으로 이래서는 일대 다의 관계인 거죠. 한 달에 수차례, 수십 차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편사항 처리, 안 된다, 고장났다, 또는 월세가 밀려가지고 내가 연락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 관리비가 안 냈다, 이런 거 있죠. 등등, 이런 연락을 할 수가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되네요. 누가 했는데 엄청나게 되고, 주차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임대인이 직접적으로 다 컨트롤 해주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거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이런 임대-임차 관계겠지만, 또한 수차례 많이 만났다고 얘기 드렸고, 영상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상, 악성 임차인들 만나면 이건 정말 임대업에 대한 회의감을 넘어서서 사람이 그냥 싫어지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시끄럽다, 또 불편사항이 들어오고, 또 사시는 분들끼리는 약간 또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민원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사람관계에 대한 문제다. 계약이 끝나고 이제 이사 나가겠죠. 최소한 본인 짐도 잘 갖고 가시면서 월세 연체나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 내부 청소만 어느 정도 잘 해주면, 정말 그 사람은 천사로 보일 정도로, 이 정도로 이게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각 개인에 대해서 저 사람의 밑바닥까지 알 수 있는, 끝나면 알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쓰레기를 이만큼 놔두고 갔다, 이런 거 있죠. 월세 연체가 제대로 계속적으로 되면서 정말 나를 속을 많이 썩였다, 이런 것들이 소규모 임대업,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 임대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 부동산 소실장님들이 연락했죠. 공실관리, 계약관리 등등 이 모든 것들의 관계, 즉 멘탈이나 마음 관리, 어느 정도 수리 교체 능력, 또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이 또한 한 번에 이렇게 기술이나 내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쌓이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제가 이런 부정적인 이런 것들만 말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이런 모든 것들이 좋지 않고 어려운 이전 경제 상황, 물가도 올라가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또 올라가는, 특히 또 은퇴 노후에 마땅히 내가 어디 고용이 돼서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경제적인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이기에 임대업만한 게 또 없다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그렇기 때문에 케바케이고, 어디 지역에서 임대업을 하는지, 또 얼마에 내가 이 건물을 사서 이렇게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지, 이 체감하는 수익 또한 모두 다 각 개인별로 다 다른 것입니다. 원룸 상가주택 임대업 하지 마라, 끝났다, 아니다, 너무너무 좋다, 이만한 것이 없다, 딱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규정화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가장 현실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이 상담 오셨던 57세의 은행 지점장님 있죠. 이분께는 제가 1시간 정도 얘기를 쭉 보통 나눠봅니다. 딱 나눠보고 결론이 땅땅땅 났죠. 절대 이 사람은 임대업, 특히 이런 원룸이나 다가구 상가주택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분은 평생 그냥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이렇게 보시던 분인 거죠. 인간관계 또한 들어보니까 협소합니다. 힘든,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또한 은행을 다니면서 재테크 투자에 밝아 보이실 거라 우리 모두 착각하지만 절대로 또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으로 돈 벌고 임대업으로 자산을 키우는 이런 쪽에서 이분이 예전에는 상당히 싫어했고 보수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적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분 또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고 회사에만 충성하고 조직에서 성과를 내려고 했었고 더더더 높이 승진하기 위해서 윗분들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 주말 그런 거 없이 다 골프 같은 거 다 따라다니시고 전형적으로 회사 조직 사람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 내 집 하나 있고 그 집을 대출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월급 받아가지고 대출을 갚아서 살아나가시는 전형적인 그냥 뭐 1주택자인 거죠. 대한민국의 가장 아버지 그런 분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분이 이런 정글 같은 임대업에 그것도 아파트가 아닌 여러 사람의 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최근에 그리고 또 상황이나 인식 자체가 얼마나 안 좋아졌습니까? 전세 사기다, 깡통 전세다, 막 적폐다, 집값 상승의 원흉이다, 알게 모르게 땅값은 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기 지금 대구, 광역시 지방인데도 신축 건물 있죠. 다가구 신축 가면 15억 밑으로 없습니다. 제 현실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으로 이분이 가진 돈이 5억이라고 그랬죠. 5억으로 구축을 사서 수리를 해서 이렇게 뭐 임대업을 더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신축 투자 또한 자본금이 상당히 부족하다. 엄청나게 많은 대출이나 보증금을 껴야 되는데 저는 이 또한 항상 제가 비추한다고 말씀드리죠.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낮을 것이고 비싼 가격으로 건물을 매수하는 것 또한 저는 절대로 권유하지 않고 싶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시라. 임대업 하실 환경도 또 마음 자세도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도 임대업에 대한 또 건물 투자에 대한 지식도 또 자본금도 이 모든 것들이 커트라인 안에 이 올라오는 것이 저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저라면 너무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괜히 급하게 막 누구 말 듣고 섣불리 투자를 한다거나 여기 막 자영업을 뭐 해서 창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평생 모은 돈 퇴직금 몇 달 만에 그냥 다 말아 드시는 분들, 날리시는 분들이 저는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까먹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은 돈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조금씩 빼서 먹는다 그러죠. 곶감 겨울에 빼먹듯이. 이런 것이 불안해가지고, 아, 내가 지금 이 돈 가지고 자본금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뭐 내가 불특정 잘 모르는 주식이나 코인에 한다거나 절대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 있죠, 집. 그 집을 다운사이징해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이제 거의 다 대학 이상 갔더라고요. 갔으니까 그 뒤에 취업이나 결혼을 알아서 하는 것을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인식시키고 교육시키시면서 이 집은 절대로 물려주면 안 된다. 그 두 분 있죠. 와이프분하고 배우자분하고 노후 자금으로 이 집은 써야 된다. 그리고 현재 가진 돈 있죠. 일단은 이 돈은 예금 있죠. 안전한 국채나 또는 주식 또한 뭐 이렇게 뭐 테마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량주에 일단은 넣어두시면서 천천히 정말 나는 부동산 임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천천히 그때부터 그 돈 조금씩 빼먹으면 되죠. 한 방에 날리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씩 빼먹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부동산 쪽에 강의나 책을 뭐 이렇게 보시면서 건물주 쪽 이런 게 하지 마시고 아파트 월세 투자 이쪽으로 그냥 저는 최종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제가 뭐 임대업을 하니까 건물 뭐 운영을 뭐 10년 정도 해보니까 제가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 또한 1년 중에 몇 차례는 와 정말 임대업 너무너무 힘들다. 사람 관계 너무 힘들다. 공실 관리 힘들고 특히 이런 다가구 시장이 너무너무 지금 안 좋다. 벌어들이는 것은 줄어들고 별로 남지도 않는데 세금은 또 많이 내야 되고 사람들은 점점점 나를 힘들게 하고 임대 환경 또한 좋지도 않고 법 규정 또한 임차인들을 위한 법만이 거의 90% 이상이고 임대인들을 더더더 옥죄는 법이 많으니 만들어지고 와 정리하고 정말 후를 털고 그냥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저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이런 저 또한 계속적으로 임대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임대업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천천히
많이 그리고 보수적으로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물을 좀 많이 보러 다니시래요. 그래야지만 내가 건물을 싸게 급매로 나온 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최악의 임대 환경이고 모든 것은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꽁꽁꽁 찐 바닥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내가 건물 보는 눈도 없고 내가 자본금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능력적인 것도 지식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 말만 듣고 누구 부동산 얘기만 듣고 지금 금매니까 무조건 사십시오, 무조건 이거 잘 됩니다, 뭐 따박따박 월세가 몇백만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에 속아가지고 내가 전 재산이나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그냥 탁 해서 몇 달 만에 다 이렇게 말아 드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알아보시고 천천히 내가 조금씩 그 지식을 내가 탑재한다는 생각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언제나 내가 정말 좋은 건물을 보는 눈이 생길 때까지는 절대로 내 돈을 계약금을 넣지 마시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에 임대업 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저 또한 이 겨울을 꽁꽁 얼어붙은 이 시장에서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고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보자는 서로의 응원 화이팅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